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정리 잘 하고 계시죠? 차분하게. 자, 이론 정리 파이널. 오늘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세 총론. 여러분 이미 학습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세 총론은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만 한 몇 부분만 선택을 해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먼저 목적세, 부가세 등인데 첫 번째 목적세. 우리 세금 24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중에 목적세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목적세 특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사용하겠다라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 목적세인데 농촌, 어촌은 국가가 관리하죠. 그래서 농어촌 지원 육성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 국가가 걷어갑니다. 국세 중에 목적세. 교육세, 교육정책에 전반적으로 사용하겠다.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은 국가가 주관하죠. 그래서 국세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시설, 에너지 시설,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목적세인데 역시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에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한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마다 자원이 있죠. 자, 섬지방은 바다 밑에 해저 자원이 붙여 있을 것이고 산간 지역은 뭐 지하 자원이 붙여 있겠죠. 그리고 관광 자원이나 그 밖에 수자원 이런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자원에 대한 거하고 시설에 대해서 사용한다라고 걷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입니다. 이 중에 이 목적세의 특징은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목적세는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되는 법률로 되어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적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목적세 중에 지방교육세하고요. 국세 중에 농어촌 특별세 이 두 가지. 물론 교육정책에 사용하는 거, 교육세 이것도 이 세 가지는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예요. 부수적인 세금. 그런데 이 부가세 중에서도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세금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납부할세 또는 감면받았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가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다. 그래서 이 2가지 제목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독립세와 부가세 보시면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죠. 그럼 반대로 독립세는 뭡니까? 독자적인 법률에 세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내용대로 세금 계산하는 게 독립세입니다. 이런 독자적인 세금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 부가세가 부동산 관련해서 2가지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납부할세액의 10%, 감면받았으면 감면세액의 20%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부할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감해주거나 면제혜택을 주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 감면세액에 안 내는 것만큼 농어촌 특별세는 많이 내라 20%. 그리고 유일하게 재산세에는 관련 없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20%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앞에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지방세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따라갑니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국세에만 붙느냐? 아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에도 부과되죠. 그러니까 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자주 봐서 익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부가세라는 거, 요거 점검하시고, 참고로 지방교육세는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이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부동산 활동이 뭐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또는 보유하고 있을 때 관련된 세금,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런 세금 등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할 때 내니까 취득에 관련 있죠.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 그래서 두 가지는 취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요,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았잖아요. 별도로 또 상속세도 내야 돼.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내고 별도로 증여세.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다. 다음 재산세는 매년 되니까 재산세 보유과정, 지역자원시설세도 소방분에 대한 거죠. 부동산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불에 탈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죠. 그럼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보유과정에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가 된다. 그죠? 보유과정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건데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 그죠? 보유과정. 이렇게 해서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구분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득세. 여러분,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라. 그게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국가에 냅니다. 그런데 국가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내야 될 세금 중에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돼. 그래서 그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두 군데. 소득세 하면 국가, 지방소득세 하면 지방자치단체. 근데 부동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소득세는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소득이 안 생겨요. 이익이 생길 수가 없지. 그래서 소득세는 부동산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돈 벌잖아요. 임대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과정에 세금, 소득 있으면 세금 내라. 그리고 부동산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내고, 사업자, 개인 사업자면 종합소득세, 어쨌든 소득세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그런데 그럼 지방자치단체 내는 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별도로 계산한 독립세인데 취득할 때는 관련이 없지.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임대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내는데 그때 10%를 별도로 계산한다. 독립세 별도로 계산해서 납부한다. 그래서 보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아니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낼 때 거기에 관련해서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납부한다고 해서 소득세라고 나오면 부동산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지만 따라간다 그랬죠. 부가세. 그래서 위에서 부가세 공부했잖아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 따라가니까 취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위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유 과정에도 관련됐구나. 그런데 양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 과정.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대표적으로 취득세에 따라가고, 보유 과정에 종합부동산세 낼 때 보유 과정에 따라가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도 양도에 관련이 있다. 그죠? 다음, 인지세가 뭐하는 세금이에요? 인지세는 부동산 관련 소유권 이전할 때 문서에 수입증지 첨부해야죠. 그게 인지세예요. 얼마짜리 수입증지를 살 거냐? 종류 금액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 작성할 때 부과된다. 그래서 사고, 소유권 이전은 사고, 팔고잖아요. 사고 팔고. 그러니까 어디 취득에 관련이 있고, 사고 파는 거니까 양도에는 관련이 있지만 보유 과정에는 관련이 없고, 양도할 때는 관련이 있다. 소유권 이전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자, 소득세부터 인지세까지 참고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납세 의무가 뭐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과세권, 즉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그래서 세금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달라.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취득한 행위가 없으면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 안 했는데 취득세 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도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럼 상속세는 상속을 받을 때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러면 재산세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행위를 안 했어도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 행위를 없어도 6월 1일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만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럼 재산세, 종부세가 똑같아요. 그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부는 재산세랑 과세 대상이 같아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똑같이 6월 1일 날이 되면 매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반면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버는 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데 소득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세금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법인, 회사도 과세기간, 회계기간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로 할 거냐 그걸 우리는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다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얘들은 부가세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취득세 납부할 때 따라가는 거, 등록면허세 따라가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낼 때 따라가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을 우리는 본세라고 해요.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아니면 요 세금이 나와야 얘들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과세 표준 세목을
우리는 본세 이렇게도 표현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도 되고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나와야 계산해.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부가세는 아니지만 따라서 성립한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보셨고, 요번에는 확정 시기예요, 확정. 확정이 뭐죠? 자, 세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 근데 확정 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세금이 있죠. 그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 상속세, 증여세는 세금을 국가가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협력 의무가 있을 뿐이지 본인들이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계산해.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정된다.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계산할 때 확정.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결정할 때 확정. 그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그래서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럼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금에 따라가는 부가세니까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면 따라서 확정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면 따라서 확정된다. 이를테면 취득세에 따라가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따라가니까 취득세 신고할 때 확정되니까 농어촌특별세도 지방주유세도 그때 확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면 따라서 확정되고 특별히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지 그리고 그게 성립시키고 사자가 붙여야 돼.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전부 다 문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 35회 시험에서 필수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조세채권과 우선순위, 조세채권 및 불법 절차의 서류 정답. 자, 조세채권이 뭐냐?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가 많아서 경매 처분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못 내서 압류 절차를 밟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됩니다. 그럼 공매 대금이 들어오면 그 부동산에 돈 받을 채권하고 세금하고 어떤 게 먼저냐? 이 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게 1번 뭐가 있느냐? 공매 처분했으면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운반을 하고 보관을 하고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감정평가 이런 일체의 비용을 국세에서는 강제 징수비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체납 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세금 안 내서 처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지방세에서는 체납 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 징수비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경매 처분할 때는 공익비용이죠. 경매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이 비용이 세금보다도 비용이 맨 먼저 가져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2번에서는요. 피담보 채권이 뭐죠? 그 부동산에
돈 받을 채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이런 채무가 있는데 이런 채권보다 세금이 먼저냐 채권이 먼저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당해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과된 것만이에요. 이런 지방교육세 등은 피담보채권에 부과한다, 우선한다. 저당권 또는 전세권 이런 것보다 우선합니다. 당해세라고 하죠. 당해세가 우선한다. 다만 당해세도 예외로 양보해 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작년에 5월 달에 개정된 거로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 기일 전에 당해세가 부과되기 전에 등기가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의 상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은 당해세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피담보채권에 당해세가 우선하지만 이런 당해세는 주택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에는 우선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3번 불복 절차가 뭐죠? 세금이 부과된 사실에 승복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불복하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할 수도 있죠. 참고로 지방세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심사 청구도 있고 심판 청구도 있어요. 참고로 이의 신청은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면 시군 구청장한테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의 신청이에요. 그럼 심사 청구는 국세만 있는데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한테 심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잘못을 다시 한번 가려달라고 하는 게 심사 청구고요. 심판 청구는 국세나 지방세가 다 있어요. 조세 심판원이라고 해서 판결을 내주는 거죠. 시험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판결을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게 심판 청구다. 심판 청구는 국세나 지방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 갈 수 있는데 여기서 행정소송은요. 반드시 하려면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거쳐야 되고 지방세는 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 그죠? 심판청구 거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그 절차가 됐다면 심사청구하는 걸로 보고 대신해서 행정소송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1번 불법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범칙금 내라고 통고 처분이 있어요. 또는 과태료 부과된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불법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심사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럼 국세의 경우는 이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의 신청을 하고 안 받아주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처음부터 안 하고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만 그래. 왜? 국세는 심사 청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방세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이 지문을 지방세에 접목시킨다면 지방세의 경우 이의 신청 절차 없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3번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두 개 동시에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다. 국세의 경우죠. 왜? 지방세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그죠? 예, 다음 4번 국세의 경우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전 단계 꼭 밟고 와야 돼요. 그래서 4번에 국세의 경우 그랬는데 이걸 바꿔서 지방세의 경우하면 심사 청구가 없으니까 지방세의 경우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참고로 여기서 국세의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전부 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90일. 신청은 전부 다 90일이야.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결정도 90일이야. 다만 이의신청만 틀려요. 국세에 대한 중요합니다. 국세의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만 그래요. 국세의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신청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 빨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지방세는 신청도 90일, 전부 다 결정 통지도 90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류 송달,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여러분 서류 송달하면은요, 첫 번째 교부 송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당사자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는 거, 그게 교부 송달이에요. 교부 송달. 근데 교부 송달이 불가능할 때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아니 찾아가려고 했더니 외국에 살고 있대요. 국외에. 외국에 살고 있으면 외국까지 출장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공시 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 우편 송달이 있어요. 우편 송달의 원칙은 등기 우편이죠. 등기 우편. 물론 부가가치세나 또는 소득세 부분에 부과할 때 5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은 등기 우편이래요. 그럼 등기 우편으로 전달해 놓은 게 우편 송달인데 이것도 불가능할 때가 있죠. 어떨 때?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으면 외국으로 보내본들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데 불분명해. 그러면 어디로 우편물을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전자송달이에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전달하는 전자송달의 특징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줘야. 그죠? 그런데 이때 전자송달도 불가능한 경우 있죠. 왜?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달하기가 곤란하다.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예방접종할 때, 예약할 때 일시에 들어오니까 목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류송달에서 알아야 될 거 공시송달 사용. 이게 중요한데 1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어요. 그럼 외국으로 우편물도 못 보내고 외국으로 교부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대체하고 우리나라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편물 또는 어디로 찾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도 공시송달로 대체할 수 있어요. 또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아야 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없는 걸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야 되돌아옵니다. 이런 경우도 공시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 요거 정도 보시고요. 위에서 2번 피담보채권에 세금이 먼저냐 피담보채권이 먼저냐 일반 세금과 당해세 말고 일반 세금과 피담보채권은요. 맨 밑에 법정기일 세금은요. 언제를 기준하느냐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이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인데 세금은 이 날짜를 뭐라 그래요? 법정 기일이라고 하는데 요 날짜하고 피담보채권하면 저당권 같은 건 등기한 날이에요. 등기한 날하고 법정 기일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빠르냐? 날짜 빠른 걸로 순서가 결정되는데 다만 당해세 있죠. 이번에 나온 거 당해세는 피담보채권 등기가 아무리 빨리 됐어도 당해세가 우선한다. 그리고 당해세도 우선하지 않고 양보해 주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권 등기했거나 임대차 보증 확정일자 받은 것이 세금보다 먼저 법정 기일 전에 등기됐거나 확정일자 받은 거 있다면 그건 양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은 광범위하지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로써 올해 저희 밴드 강의는 오늘로써 종강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장에 가서 실수하지 않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거 정리하시고 다음 일주일은 문제를 접목시켜서 한번 체크하는데 백선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